두 주인공에게 딱 맞춘 단백질 처방 식단 함께 알아볼까요? 검사 결과 골격근량이 부족하게 측정되고 단백질 섭취 비율을 높여 챙겨서 드실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두 주인공 모두 하루 약 50g 이상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총 3주 동안의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오늘도 단백질 잘 챙겨 드셨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작진도 두 주인공이 단백질 먹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계란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54g에 맞춰 정성껏 단백질을 챙겨 먹고 국이 없어서 소불고기랑 밑반찬이랑 콩자반이랑 그냥 먹고 있어요. 단백질 부족 밥상에서 고단백 영양 만점 밥상으로 확 달라졌는데요. 과연 정말 잘 실천하고 있을지 2주 후 긴급 취재에 나섰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기는 이곳 송재숙 씨 집인데요. 오늘 반찬은 밀가루 없는 돼지고기 동그랑땡이에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계속 구워 먹다 보니까 물리고 지겹더라고요. 동그랑땡과 함께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건강 밥상. 매일 한 끼에 20g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쉽진 않을 텐데요. 세 끼 단백질 식단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달력에 매일 이렇게 식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해 놓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부진했는데 이번 주는 성공적이네요. 한창 저녁 식사 준비 중인 또 다른 주인공 임금남 씨. 뭔가를 유심히 보는데요. 매일 5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매일 이렇게 식단을 보면서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에 먹을 단백질을 매일 꼼꼼하게 확인한다고요. 제가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매일 고기를 먹는 건 좀 힘들어요. 블루코리를 두부랑 같이 넣어서 볶아서 먹으면 훨씬 속이 편해요. 그리고 임금남 씨가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당뇨가 있기도 하고 고기를 못 챙겨 먹을 때도 있으니까 콩도 단백질이니까 밥에는 무조건 콩을 넣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으로 오늘도 단백질 충전 완료.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하루 이틀, 사흘, 3일도 아니고 무려 3주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을 하셨는데요. 이 사례자 두 분께 궁금한 게 많아요. 3주 동안 매일매일 하시면서 좀 그만두고 싶다, 위기의 순간은 없으셨나요? 아, 있었지요.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서요. 그래서 저는 소스를 좀 이용해서 먹었어요. 네, 소스를 이용해서 드셨고, 임금남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전 그냥 작가님이 자꾸 체크하시니까 전화가 오죠 매일매일. 네,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좀 먹었죠. 아유.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또 따라하기가 네. 좋죠. 예. 근데 할 수 없이 하셨다는 것 치고는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두 분이 매일 드셨던 식단을 사진으로 담아봤는데 이야. 우리도 이렇게 차려 먹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쓰셨어요. 대단하세요. 예.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까지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두 분의 식단이 사실 이렇게 다채롭고 맛있는 식단이라면은 맞아요. 예, 이거 정말 살도 안 찌고 맛있고 저는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구성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참고를 하신 건가요? 책을 보신 쉽지 건가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그 성인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몸무게 1kg당 1g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식품, 어떤 분량으로 식단을 짜야 할까요? 식단 보니까 약간 좀 기죽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구내식당 뭐 식단표 같아요. 저보다 더 잘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60kg이면은 킬로그램당 1g이니까 한 60g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 양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킬로그램당 1.2g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하시는 분은 1.5까지 가셔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고기 한 200g 먹으면은 그 단백질 한 200g 먹으면 용량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고기에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뭐 수분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맞네. 나는
그냥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200이 그 200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이재성 아나운서 말씀 그대로예요. 살코기 안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살코기, 생선, 해산물 같은 이런 그 안에는 20% 정도가 단백질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계란 두부 방금 전에 드셨잖아요. 계란 두부에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요구르트나 이런 거에서는 한 5% 정도가 단백질로 보시면 되니까 60g 드세요 하면 고기 60g만 드시면 안 되고 그걸 계산을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걸 네. 그림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까 박현아 교수님께서 하루 먹어야 될 양을 저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저기 보시면 고등어 구이 반토막, 그다음에 검전밥 한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 사진에 있는 모든 거가 그러니까 하루 3끼 동안 다 먹어야 된다는 양인 거예요? 저것 중에서 골라서 몇 끼니에 골라서?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골라서 접시 먹으면 하나씩 되는구나. 고르면 되는 네. 정도 양인 거죠? 예. 네. 분량만은 옵니다. 저거를 다 챙기다 보면 하루 다 저물겠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요. 계란 하나 주기도 지금 바쁜데. 그거 아유. 제가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심플하게.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소고기 한 반근 정도 3등분 딱 한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딱 하루에 그 60g 딱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그게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등심 1인분이 한 150g이면요.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30g 들어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방은 더 많이 40g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살찌죠. 이 지방의 반 20g은 포화지방입니다. 그럼 요만큼만 먹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화지방이 하루에 한 15g이니까 넘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음식도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딱 한 그릇에서 나눠 먹는 게 쉬운 해결책이긴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사례자의 건강 수치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하시죠? 네. 3주간의 챌린지 결과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송재숙 도전자 챌린지 결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아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체지방도 낮아졌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졌는데 박현아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체중이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3주 동안. 그런데 체지방이 500g이 줄어들고 어머나. 근육이 500g이 늘어났어요. 어머나. 그래서 결국은 체지방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좋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는 식사에도 변화가 같이 오니까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이 550 정도면 진짜 떨어진 거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혈당은 당뇨 수치에서 전당뇨 초입 수치로 혈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아마 정말 잘 열심히 챙겨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어머, 어머니 너무 뿌듯해하시니까 저도 참 보기 좋네요. 그 결과 옆에 잘 임금남 나왔습니다. 사례자 검사 결과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중이 지금 51.2kg로 빠지셨고. 네, 그전보다는 52.3에서 줄었고요. 네, 골격 근량 그리고 체지방량 그리고 체지방률까지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체중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줄어드는 거의 비율을 보면은 체지방이 2 줄면서 그다음에 근육량이 1, 2대 1의 비율로 줄어들었어요. 아마도 갑자기 단백질 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상에 많이 차려져 있어도 그걸 참 다 드시기는 어렵거든요. 소화가 굉장히 천천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체중 감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시고요. 혈액 검사를 보면 또 역시 임 선생님도 굉장히 콜레스테롤 수치랑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거의 뭐 5, 60이 떨어져서 완전히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런 상태이십니다. 야, 이게 우리 모두가 꿈꾸던 지표 아닌가요? 맞아요.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네. 누구나 꿈꾸는 건데 이게 단백질 식단으로 바뀌고 나서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두 분께서 본래 단백질 섭취를 거의 안 하시던 분이신데 이거 먹고 나서 실제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조절들 잘 하셨는데 안 먹던 동물성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해지셨고요. 거기다 동물성 단백질만 드신 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잘 균형을 잡혀서 드셨기 때문에 이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텐데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식단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몸에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두 분 다 너무 결과가 좋아지셔갖고 저도 흐뭇한데 특히 그 우리 송재숙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변화가 많이 생기셨거든요. 결과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또 기분이 너무 좋지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잘하셨어요. 그 걷거나 뭐 운동할 때 조금 실감하시나요? 단백질 덕분에 힘이 근육이 좀 생기고 그 45도가 등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막 이렇게 산을 오르려고 하면 헉헉거리고 막 땀이 막 많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걷더니 잘 걷고 있어요. 오, 잘 됐네요. 너무 좋아요. 네, 옆에 계신 임금남 어머니는요? 네, 전 주로 엘리베이터를 찾았는데 요즘은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힘이 덜 든 것 같아요. 힘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해볼 의지가 생겼다는 거는 그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힘이 네. 생겼다는 거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옛날에는 걷는 것도 좀 걱정된다 하셨었는데. 네, 좀 그런 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4층까지 걸어 올라가신대요. 네. 저희 작가들이 이제 전화 안 할 거거든요. 매일 드시라고 전화 드렸었잖아요. 네. 전화 안 드려도 계속 잘 단백질 섭취하실 거죠? 네, 네, 그래서 근육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